안녕하세요. 아, 어제 오늘 날이 참 많이 그래도 따뜻했지요. 내일도 그럴 것 같고, 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 편안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이 영상 녹화하기 전에 저희 그 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어떤 내용에 연결을 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아시고서 그 이 연결해서 좀 들어봐 주입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피해를 본 거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피해지요. 그런데 이 금전적인 피해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누구나 맞다라고 인정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 묻자는 자기가 어떠한 지역의 상위 1%라고 언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로? 금전적으로. 그래서 어 별의별 사람들도 다 만나고 뭐 자기는 그만큼 여유가 있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태는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시작은 현금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할 때는 토큰이라는 걸로 바꿔서, 그러니까 그거를 매수를 해 가지고 스테이킹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그 토큰으로 KOK로 우리가 받은 거지요. 근데 여기에 그 참 표현을 하기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표현을 쓰고 싶은 집단이 있지요. 그게 회사예요. 그런데 그전에 이렇게 돌아갔던 시스템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좋았던 시절, 결국에는 레퍼럴이 되어서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시점, 이때에는 거래소의 가격이라든가 거래소의 가격에 준해 가지고 어 뭐 소위 말해서 연동이 된 것처럼 거래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플랫폼 가격을 거의 타치를 하면은 또 플랫폼 가격을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는 뭐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느냐를 따져 보면은 결국에는 신규 회원들이, 신규 참여자들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이 거래소를 활성화시킨 것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어 사람들이 결국에 수요자였고, 수요가 계속 늘면서 그때의 수요는 보시면은 어 돌이켜 보시면은 우리가 이 개요케의 거래소의 가격이 얼마 됐을 때 매수를 할 거다, 얼마일 때 매도를 할 거다, 이런 것보다는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요케이의 회원 가입부터 해 가지고 본인 인정, 그다음에 그 거래소의 앱을 설치를 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여기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스테이킹을 하고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것 자체를 소개를 하신 분이 직접 해 주신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이 얼마일 때 이거를 매수를 할 거다, 이런 것 자체가 없이 어떻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뭐 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해 드린 분이 있으니까 그냥 100% 이거를 내가 지금 현재 금액에서 우르륵 사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일 일시에 그냥 뭐 얼마 쪼끔, 얼마 쪼끔 이렇게 사지를 않고 한꺼번에 사 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 달러짜리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뭐 상태가 0.1 달러인데, 이게 팔고자 하는 사람이 0.11 0. 뭐 쭉 해 가지고 좀 있는 게 0. 한 계속 있겠죠. 있기는 한데, 내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금액이 0. 한 그러니까 그 금액 양으로 해 가지고는 0.1 달러에 뭐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있고 0.11이든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양이 내가 살 수 있는 양이 0.13 정도가 되는 정도의 양을 한꺼번에 사 버릴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거래가를 보지를 않고 한꺼번에 사 버리니까 0.1 달러가 0.13 달러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인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KOK에 가입이 안 돼 있는 회원이 아닌 실제로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꾸 거래량들이 그렇게 생기고 뭐 사고 팔고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지금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거니까 한 18만 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걸로, 홀더라고 표현이 되는 게 18만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진입을 하고 스테이킹하고 보상받고 뭐 그렇게 왔는데, 근데 올라갈 때 이렇게 플랫폼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고 뭐 그래서 지금 이 7 달러에 고정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거래소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시하는 게, 플랫폼 가격이 연동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안 됐다는 거죠. 누가 안 했느냐? 그거는 제가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쪽이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 특히나 예를 들어서 그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가족끼리 일가족이 한꺼번에 자살을 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자살하는 경우 중에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이런 금융적인 사기를 당해 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어떠한 방법도 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자살을 택해 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기에 대한, 금융 사기에 대한 부분의 형량이 너무 약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준살인에 가깝게 취급을 한다라고, 저는 직접 뭐 제가 그 법을 모르고 미국 사정을, 미국에 사는 사람 아니고 미국 출장만 몇 번 갔다 왔을 뿐이니까 그것은 몰라요. 근데 제 저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준살인에 가깝게, 준살인죄에 가깝게 형량이 커진다. 우리는 사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사기를 당한 금액이 큰 피해자의 금액을 가지고서 형량을 따지는데, 거기는 개개인의 피해 금액, 결국엔 토탈 금액에 해당이 되는 만큼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이유는 미디움 입장문이라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법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법적인 뭐 대응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에 시간 소비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기 이런 것도 뭐 사기든 뭐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는 형량도 적을 뿐더러 그다음에 어 뭐 찾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소수 책임 거기에 있는 피고소인을 제거를 한다고 아니 법적인 책임을 물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를 도려내지 않는 이상, 이 망치고 있는 부분 이거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정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금전적인 부분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범죄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원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발점 거기를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 거 이거를 도려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생각은 이 자체가 금융적인 피해를 만든 부분인데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글을 띄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컨택을 하고 하는 쪽에 이런 내용도 반드시 좀 언급이 되어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가 오늘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팅을 통해서 설명도 하고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도록 어 저 밑에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쭉 제대로 한번 다뤄져 졌으면 한다 이거지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돈 가지고 상위 1%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는데 돈만 필요한 건 아니지요. 그 하는 행태를 보면은 돈만 있는 사람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어쨌든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어 전통적인 사업을 하고 사업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결산을 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업체, 그다음에 어 상품화해 가지고 매출을 올리거나, 그다음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서 생산 설비를 가지고서 생산을 해내고, 그거를 또 그런 생산하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제품 어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가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어 그 위치를 한다는 그런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은 전 재산을 투자를 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어떠한 업체 때문에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업체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그 세계 최고의 속도를 가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 점검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결국에 돈인데 이거를 출금조차도 못하고 수시로 그 횟수를 제가 한번 찾아보려 그래요. 시스템 점검, 뭔 점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중단이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다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닫아진 지가 오래됐고 그대로 유지가 돼도 거기에 상품 하나하나를 사고자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래소의 가격이 엄청 떨어진 상태에서는 거기에 코인의 개수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이런 것,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해지를 하더라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 제대로 살 수 있는 개수가 안 될 거예요. 왜?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안 됐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한다라고 계약서는 사실은 뭐 아무도 보지를 못했고 그 3자 미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최 이사장이 그 계약서 내용을 보자라고 해도 안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녹취 내용에는 10월 29 일에 그러니까 그 10월 29 일이라고 하는 게 2022년 10월 29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녹취 내용에 있더라고요. 재단에서 재단을 다른 법인을 설립을 했으니까 그때부터가 최은규 이사장이 어 "재단 이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하나 한 게 없거든요, 재단에서는. 왜?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이루어졌고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삶 자체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피폐해져 있죠. 분명히 자살자 나온 걸 알고 있고 자살 시도하신 분 알고 있고 뭐 가정 파탄 일어난 거 주변에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뭐 친인척 관계에 대인 관계 다 깨진 거 아실 거고 근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렇게 제공되는 그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뭐 R2E를 한다고 해요. 그 기본이 그거를 R2E를 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스스로도 흥미도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학습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 전 세계 8성의 와이프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게 저 유튜브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말을 하나하나씩 다 하자면은 맨날 며칠을 할 수도 있을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하나하나의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KOK 파운데이션이라고 예전에 지금도 존재는 하는데 거기에 전 이사장, 3기 이사장, 최영규 이사장이 있을 때 공지가 나갔던 그 홈페이지에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공지가 나갔던 내용을 어떤 거든 캡처를 떠놓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거기 또 조금 제가 참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4기 재단 이사장 토마스 프레이가 4기 재단 이사장이 됐다라고 한 다음에 대부분의 그 공지사항들이 다 삭제가 돼 버렸어요. 제가 영상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볼 수도 있는데 그 몇 개는 제가 화면 공유를 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아, 그 캡처되는 부분이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스스로가 좀 캡처를 해 놓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찾아보시고 저에게 그거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도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최은규 이사장 쪽에서는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그거를 그쪽에서 가져갔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제가 예전에 협의회방을 운영을 할 때 어느 부류가 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저를 강퇴를 시킨 것처럼 KOK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으로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준 업체에 연락을 전 사무총장이 거기하고 컨택을 했을 거고 최 이사장한테는 말도 없이 최 이사장은 자기가 여기에 뭐 3기 재단 이사장에서 쫓겨나가고 4기 재단 이사장이 들어온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 그거를 딱 이렇게 파운데이션 홈페이지 자체를 자기들이 가져간 상태에서 그것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그 좀 보고 싶은 그런 캡처, 그 공지사항 캡처가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어떤 것도 좋으니까 KOK 파운데이션에서 공지가 됐던 내용 그거를 좀 어,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